정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만한 신발이 거의 없다고 점수가 좀 짠 것 같습니다. 더 받아도 됩니다. 91점.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나라인키입니다. 여러분은 신발 리뷰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블로그를 볼 수도 있고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는 국내에 비해서 많은 리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바로 Run Repeat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신발을 분해해가면서 많은 러닝화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신발 리뷰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요? 한번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러닝화입니다. 먼저 나온 신발이 호카 클리프턴 9 86점이나 받았네요.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이 신발 데일리 트레이너로서는 진짜 잘 나왔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아무래도 아웃솔 내구성이 조금 약하다는 거. 데일리용으로 적용용으로는 진짜 괜찮은 신발. 호카 본디 8. 본디 같은 경우 84점 받았군요. 이 신발은 워킹하러도 많이 신고 있고 호카를 유행시킨 정말 인기 많은 신발이죠. 팔 같은 경우는 미드풋 쪽이 살짝 좁다 보니까 아치 쪽에 슬림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신발이고, 개인적으로는 클리프턴이 좀 더 러닝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89점, 점수가 높네요. 클라우드 몬스터 저도 상당히 잘 신고 있었습니다. 이 신발의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아무래도 아웃솔 내구성이 조금 약하다는 것. 그거 외에 딱히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발볼이 조금 좁아서 반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정사이즈 괜찮았습니다. 초가 상당히 기대되는 신발입니다. 다음은 브룩스 고스트 15. 점수가 88점, 상당히 높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 힐 드롭이 높아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12mm나 되는데 요즘 워낙 신발들 쿠션이 푹신하다 보니까 살짝 단단한 거 좋아하시고 또 가벼운 거 좋아하시면 신발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크 5 89점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이 신발 가볍고 슈퍼 크리티컬 폼이 들어가서 밑솔도 살짝 말랑말랑하고 진짜 데일리 트레이너 뿐만 아니라 템포로 신기에도 흠이 없는 신발입니다. 물론 이제 아웃솔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약한데 그거 외에는 진짜 잘 나온 신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브룩스 고스트 맥스 90점. 와, 점수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높은 점수를 받아도 됩니다. 호카 클리프턴이랑 진짜 거의 흡사하게 만든 신발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또 브룩스 하면 어퍼가 착화감이 정말 좋은데 미솔 DNA V2, V3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몰랑몰랑함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데일리 트레이너 중에서 상당히 좋아하며 브룩스 신발 중에서 이 신발이 가장 제게 마음이 듭니다. 아식 슈퍼 블라스트 92점 받았군요.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도 가격 빼면은 딱히 깔 게 없는 정말 좋은 신발이죠. 스택 하이트가 한 45mm 정도 되고 플레이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느린 페이스에도 편합니다. 조깅 페이스에서는 플레이트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소재, 나일론 플레이트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괜찮습니다. 빠른 페이스로 가야지 카보나가 괜찮지 느린 페이스에서는 미드솔이 상당히 두껍거나 이렇게 얇은 플레이트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페가수스 40, 87점,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만약 아울렛에서 반가격 이하 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가 있다면 그럼 87점 정도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볼이 엄청 넓지 않으면 그냥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데일리 트레이너 입문자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프턴 8 이전 모델이네요. 89. 이 신발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구도 괜찮은데 팔이 살짝 더 말랑한 느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이 인솔을 열어보시면 팔에는 안에 이제 스펀지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호카 본디에 들어가 있는데 클리프턴 같은 경우는 8까지만 들어갔다가 9에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엑스트라 베이딩이 살짝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신발로 괜찮았던 신발입니다. 이 신발도 유일한 단점은 내구성이었죠. 알파플라이 3 88점.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네요. 90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비싼 가격이랑 내구성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셀가 아니면 구매하기 힘든, 또 한국만 그런데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신발 선수나 진짜 기록을 목표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답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브룩스 아드레날린 GTS 22 90점. 점수가 높네요. 근데 안정화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진짜 괜찮은 신발입니다. 물론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요거보다는 다른 제품들 860이나 젤 카야노를 추천하지만 그래도 이 가이드 레일 넣어서 상당히 괜찮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신발 잘 신고 있습니다. 안정화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카 마크 6 87점이네요. 이 신발 발볼이 상당히 좁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칼발은 괜찮은데 발볼 있으신 분은 확실히 발볼 2E나 4E로 신으셔야 될 것 같고 슈퍼 크리티컬 폼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베이퍼플라이 3 88점이군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안 높습니다. 90점 안 넘어갑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도 선수들한테는 정말 좋지만 안정감이 카보나 중에서는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페이스에서 고수한테는 괜찮은 신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5분 때 뛰는 초보에게는 전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지만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4 90점이군요. 네,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 점수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살짝 더운 것 빼고는 사실 정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만한 신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신발입니다. 개인적으로 님버스보다 이 신발이 더 마음에 듭니다.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3 89점이군요. 점수가 좀 짠 것 같습니다. 더 받아도 됩니다.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갔고 풀 페바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딱 20만원 정도였죠. 이 신발은 진짜 슈퍼 트레이너로서 90점 더 줘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92에서 5점까지 줘도 될 신발인 것 같습니다. 내구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아식스 젤님부스 25, 89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향의 푹신한 물렁물렁한 쿠션입니다. 정말 편리하고 정말 편안하고 내전이 없으면은 충분히 신을 만한 신발입니다. 내전 심한 사람이거나 외전이 심한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고 젖은 표면에서는 살짝 미끄러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잘 나온 신발입니다. 노바블라스트 3 1점이군요. 이 신발 정말 좋죠. 개인적으로 4가 안정감이 더 좋아졌다면 3가 좀 더 튕기는 반발력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신발이고 충분히 90점 이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브루스 글리세린 20, 88점 받았군요. 이 신발은 제가 신어보지 않아서 딱히 평가할 게 없습니다. 호카 RI6 87점, 이것도 안정화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안정화 중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RI7이 나왔는데 7 같은 경우는 외전이 있거나 저 중립인 사람에게 편하다면 6이 더 안정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7이 더 마음에 들지만 안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RI6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브룩스 아드레날린 GTS 23 87점 받았군요. 22랑 23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발 기본 자체가 상당히 좋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필요하신 분, 이 신발 추천할 만합니다. 브루스 글리세린 21 87점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맞지 않아서 좀 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인데 요거는 저한테는 좀 안 맞았습니다. 너무 안정감이 과했던 신발 같은데 요즘 또 워낙 신발 쿠션들이 물렁한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 브룩스에서는 최상급 쿠션인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최상급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어퍼의 착화감은 상당히 괜찮은 신발입니다. 브루스 고스트 14, 91점이나 받았네요. 15와 더불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전에도 말했지만 높은 쿠션감, 물렁한 쿠션감 안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고스트 14가 괜찮습니다. 다만 저랑 취향은 맞지 않는 신발입니다. 서코니 엔돌핀 프로 3 89점이군요. 조금 점수가 짠 것 같습니다. 이 신발도 2점에서 5점까지 줄만한 신발입니다. 가격 성능 대비 정말 잘 나왔고 전장 페바 소재 들어가고 카본 플레이트 들어가고 특히 롤링이 롤링이 정말 편했던 신발인데 물론 앞코가 조금 좁거나 작아서 반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사이즈만 반업 정도 하시면 진짜 괜찮은 신발입니다. 통기성도 환상적입니다. 호카 스피드 고트 5 88점이군요. 트레일 러닝화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맥스 쿠셔닝 좋아하면 정말 착화감 좋고 푹신하고 아웃솔 내구성 약한 것 빼고는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입니다.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4 85점이군요. 3에 비해서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정감을 좀 더 높이고 이 바운스, 반발력이 살짝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코니는 기본 이상을 하는 신발로서 85점보다는 한 88점까지 줘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2 89점이군요.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과 2 차이점이 크게 외관상 모르겠는데 뭐가 변했는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디자인은 역시 온답게 이쁩니다. CLX1 88점 점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무게가 조금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호카 신발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맥스 쿠셔닝 레이싱화를 좋아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큰 신발인데 제가 받기로 한 신발이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아식스 젤니버스 26 87점 25에서 아웃솔 이제 미끄러운 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안정감도 살짝 늘었습니다. 25랑 더불어 딱히 큰 문제가 없는 진짜 발열감 빼면은 괜찮은 신발입니다. 페가수스 트레일 4 89점 점수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트레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이키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푸마 디베이 나이트로 2 91점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93점까지 줘도 괜찮은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 진짜 이 나이트로 엘리트 폼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신발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트레이너 중에 하나입니다. 호카 링컨 3 이 신발 상당히 괜찮았죠? 86점이네요. 충분히 이 신발 이 점수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신발도 아웃솔 내구성 빼고는 딱히 깔 게 없었던 신발입니다. 서코니 트라이언프 20 쿠션 3대장 중 하나였죠. 86점 점수가 짭니다. 런리핏에 올라온 서코니 신발들은 점수가 전반적으로 짠 것 같습니다. 이 신발 저는 90점 주고 싶습니다. 진짜 쿠션이랑 이 신발의 착화감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이키 보메르 17, 88 점수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나이키 데일리 트레이닝화 중에서는 저는 페가수스보다 보메르를 더 좋아하는데 이 신발도 반가격이면 이 점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너무 높게 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파플라이2 83점 점수가 상당히 낮군요. 아무래도 이 신발이 낮은 이유는 이 아치 쪽 슬림 물집 잡히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동양인 발볼 넓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인도 동일합니다. 요 아치 때문에 슬림 때문에 정말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 물론 이게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이 겪었던 만큼 이 신발의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호카 가비오타 5 83점이군요. 이 신발은 이제 안정화인데 본디에 좀 더 안정감을 준 신발입니다. 제가 신어보지 않아서 딱히 말할 거는 없습니다. 호카 가비오타 4 이 신발도 본디의 안정화 버전으로 안 신어봤기 때문에 전혀 잘 모릅니다. 서코니 엔돌핀 프로 4 91점이군요. 충분히 이 점수 받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안정감이 너무 좋아졌어요. 안정감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느린 페이스에 신기도 괜찮고 착화감, 통기성 정말 괜찮은 신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93점, 95점까지 줄 만한 신발입니다. 젤 카야노 30, 88점이군요. 요거는 안정화 중에서 가장 쿠션이 좋은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90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나온 안정화입니다. 중립형이라도 충분히 신을 수 있게 나온 신발입니다. 알트라우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이런 신발들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RI7 점수가 79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발볼이 많이 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발볼은 최소한 2에서 4위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워낙 칼발이기 때문에 일반 발볼로 했을 때 충분히 신을 만했는데 물론 중립인 사람이 신을 또 만하고 외전이 있어서 신을 만한데 안정화를 찾는 사람에게는 조금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와나 85점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이 신발은 러닝 전용이라 보다 그냥 짐이랑 여러 방면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쿠션이 좀 단단한데 그렇죠. 짐에서 운동할 때는 이렇게 단단한 신발이 낫습니다. 브룩스 하이페리온 템포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89점. 근데 하이페리온 템포가 인터벌용으로 신발이 상당히 가볍게 잘 나왔고 쿠션이 물렁한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신발로 기억합니다. 이 신발 6, 7만원 할 때 진짜 가성비 왕이었죠. 서코니 템퍼스 이 신발은 진짜
내전이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신발입니다. 내전이 있는데 스피드를 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만한 신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치 서포트가 필요하신 분은 정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시 젤카이는 29, 89점. 네, 이 신발은 진짜 안정화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맞지는 않지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 신발 잘 신고 있습니다. 서컨 엔드핀 프로 플러스 91점 점수가 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 이게 30만원에 너무 비싸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신발이 출시되었던 2년 전 기준이면 이 점수가 나쁘진 않는데 요즘 나오는 신발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점수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엔도핀 엘리트 91, 네,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힐컵 잡아주는 거 약하고 특히 뒤에 아웃솔이 없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웃솔 덧댐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발 신고 괜찮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든 신발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이클립스, 이 신발이 온 신발 중에서 쿠션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신발이랑 서퍼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뉴랜드 저희 매장에서는 이 신발을 취급하지 않아서 제가 신어보지 못했네요. 기회가 되면 이 신발 정말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알트라 관심 없어서 넘어가고 메타스피드 스카이 90점.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점수가 높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발에 비하면 90점은 터무니없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무조건 최소 반업을 해야 됐던 신발이죠. 이 사이징 때문에 정말 성질이 났던 신발입니다. 클라우드 러너, 약간 안정감 있는 신발로 알고 있는데 85점이군요. 좀 단단한 쿠션 좋아하시는 분, 미즈노 웨이브 라이더 정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적당한 쿠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쿠션 있는 걸 선호합니다. 서코니 트라이언프 21, 20과 더불어 잘 나왔는데 사실 어퍼 외에 큰 변화가 없어 착용하지는 않았는데 22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87점,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 신발도 그렇게 안정감이 좋은 신발은 아닙니다. 베이퍼보다 살짝 더 안정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카보나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카 마크 X 87점이군요. 이 신발 저는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슈퍼 트레이너 쪽에서는 약간 스피드 내기는 조금 약한 신발이지만 이 편안함으로 따졌을 때는 진짜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또 호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신발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게 단점이죠. 서코니 라이드 17 87점이군요. 해외 리뷰가 워낙 좋아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서코니가 신발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안 해서 문제지 신발 자체는 잘 만듭니다. 브룩스 하이페리온 맥스 89점이군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 맥스라고 부르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이페리온 템포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년 3년 만에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시스 젤 벤처는 트레일 입문용인데 저렴한 가격에 신을 만한 신발인 것 같고 저는 이런 신발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디다스 40 포워드 91점. 런리프트의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런리프트 웬만하면 제가 믿는데 이 신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신발 리뷰했지만 이 신발은 80점이면 넉넉합니다. 가격 대 성능 따지면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니커즈로 본다면 정말 괜찮고 이쁜 신발이지만 순수하게 러닝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점수입니다. 돈 받고 진짜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 요거는 91점인데 요 신발은 충분히 이 점수 받아도 됩니다. 악마의 뿌리만 당첨이 안 되면 진짜 괜찮은 신발이죠. 저도 요 신발은 정말 좋아하고 충분히 91점,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 신발이라 마음에 듭니다. 언클라우드 워터프루프 88점,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이 신발도 쿠션이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제가 요거 일상용으로 신고 있었는데 일상용으로 신기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러닝용으로서는 저는 요 점수까지는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언클라우드 스트라투스 88점이네요.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1인지 2인지 모르겠는데 2 같은 경우 안정감 있는 느낌에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는 요거보다는 클라우드 몬스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지만 뉴트럴 신발, 중립 신발 중에서는 상당히 안정감과 착화감이 좋았던 신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나온 신발 후기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신발이 무슨 신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니까 재밌고 괜찮네. 괜찮아.